시작. 준비. 네. 치우고. 깨끗이 보여야 돼. 된 거예요? 이제 해야지. 아니 누르고 그거 뿌리라니까. 눌렀다니까. 아 눌렀다고? 눌렀어. 자, 아 그 누른 거예요? 네, 시작해요? 됐어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 너무 멍청하게 있었잖아요 저. 네. 혼자서만 신호를 주셔야죠 신호를. 내가 중에 지금 나. 아 진짜 지금 아유 진짜 같이 한 배를 탔는데 네. 아 진짜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경직돼 있으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네, 오빠 그냥 편안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백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사 같지 않게 좀 더 편안하게. 네. 근데 손을 이렇게 또 보고 반갑습니다. 이거 너 좀 자연스럽게. 여기 살짝 한번 팔을 이렇게 좀 살짝 얹어 보시고. 예. 네,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좀 이런 반갑습니다. 느낌으로. 네. 손에 피는 보상 이야기 백주민입니다. 그죠. 굳이 카메라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한번 봐주시고. 부끄럽잖아요. 너무 아우라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웃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건 사고 그리고 손해 사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발성, 발음 코칭을 한 2시간 가까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끝내주는 발음이 좀 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해 보면서 아니 오늘 배우고 오늘 바로 결과가 나와요?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네. 그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지셨죠? 입을 아까 많이 푸셨거든요. 그냥 아주 연습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현기증이 난다면서 막 여기를 부여잡으시고 장난이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백 박사님 책상을 무심코 보다 보니 아주 그냥 정리를요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사건 보여줘야지 이걸. 이거 보일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계약 중 뭐 네. 아니면은 뭐 완료 작성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거 비밀 노트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비밀 노트는 네. 아닌가? 그래도 사건 사고가 아니 이제 되게 상담, 많다. 계약 완료 진행권, 아. 지금 손해사정을 작성하거나 진행하는 거, 또 사망 사건 따로, 네. 또 이제 돈 받아야 될 것들 이제. 아니 네. 외모, 머리 스타일, 와이셔츠와 넥타이 딱 보시더라도 좀 정갈하고 깨끗하고 좀 깔끔하고 그리고 되게 계획적인 느낌이 딱 나잖아요. 적으시는 이 메모 스타일도 그렇고 실제로 이 사무실 자체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가시는 분 우리 백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언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제가 초창기에 제가 지금 운전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근데 운전을 처음에 시작하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약간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사고를 굉장히 많이 냈던 1인 중에 하나로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한 2주 진단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짝 타박상 있거나 뭐 염자 뭐 요 정도 되면 딱 2주 진단을 받는데 2주 진단 받았을 때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면 대충 빨리빨리 해서 합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아픈데 이걸 진짜 합의를 지금 빨리 해야 되나. 또 은연중에 또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달까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하셔라.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주 진단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시하지 말씀드려요. 말아라. 네, 무시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일하다 보니까요. 네. 돈이 되는 사건, 큰 사건만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사건 사고를 도와주다 보면 네. 2주, 3주의 경상 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독립손해사정사를 네. 이렇게 섭외하지 않아도 의뢰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독립 손해정사를 꼭 선임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이주 환자들의 그 마음, 심적인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그렇죠. 결코
그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네. 백 박사 그 손해사정사를 이런 뭐 의뢰인의 느낌에서 찾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더 꿀팁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네. 시간이네요. 네. 꿀팁.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더 활짝 웃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배우셨거든요. 아, 자 그렇다면 2주 진단 딱 나왔어요. 네. 교통사고 딱 나와서 근데 내가 아파. 그러면 어떤 행동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 2주 진단 받으면 일단 엑스레이 촬영하고 골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보험회사가 좀 무시해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시면서 네. 빨리 합의를 보려고.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지 또 인사고과나 또 일이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병원에서도 요즘은 2주 진단 받으면 별로 환자 취급 못 받아요. 왜냐면 골절이 아니다 보니까 아. 입원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 아니지만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 느끼는 마음은 그 네. 좀 소외된 기분이죠. 아. 뭐 골절 환자들만 환자 취급하고 2주 주 진단은 자기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이 환자 취급도 안 하고 네. 특별한 치료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받다 보니까 네. 아 이런 2주 진단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상담하는 그 내용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2주 진단 딱 받으면 저는 예전에 듣기로는 1주 진단에 일주일 입원할 수 있고 2주 진단이면 2주 입원할 수 있고 뭐 요렇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2주 진단이면 2주 입원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2주 진단도 잘 입원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굳이 이 정도는 입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네. 그럼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서 누우면 되네요? 뭐 눕는다는 것보다 병원 입원 자체는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의 이제 면허를 가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하는 거지만 네. 입원을 2주 진단 나오면 입원을 요청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 워낙 그 소위 나이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2주 진단으로 입원한다고 하면 뭐 안 아픈데 굳이 입원 안 하셔도 통원치료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네. 소외되거나 네. 그게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대본하고 완전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을 대본이 거예요.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정해놓은 거에서 네. 아니 보통 보면 우리가 한방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 보면 정형외과라고 해서 교통사고 위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병원들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병원을 가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은 사고가 났다 딱 하면. 사고 나면 그 어디 뼈가 골절됐거나 아니면 인대가 파열됐거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형외과에 가서 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네네. 특별히 어떤 골절이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정형외과 양방치료도 받지만 플러스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해라. 그 저도 이렇게 아팠을 때 병원에 가보면 네. 저도 이렇게 그 치료받다 보면 그 양방을 가야 될지 항방을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양쪽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한방 치료를 갔는데 의외로 빨리 치료 낫는 경우도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도 침 맞으면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그렇죠. 저도 침 맞으면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또 시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 그 양방은 그 물리치료 기술이 조금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양방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방은 네. 어떤 그 정형외과 치료나 이런 게 별로 없고 한방적인 치료가 있잖아요. 침 놓고 뜸 뜨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뭐 물리치료하거나 이런 게 좀 발달돼 있어가지고 전기치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한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럼 일단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동네 근처 정형외과 가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치. 그리고 나서 양방병원과 한방병원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그치. 훨씬 자기 맞는 병원을 찾는 거죠. 회복이 빠르다. 예. 한의원도 좋은 데를 자꾸 찾아가셔서 네. 좋은 데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MRI를 좀 찍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나 진짜 교통사고 딱 났는데 몸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어디가 딱 좋다라고 안 좋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이런 뭐 뭘 찍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치료비 때문에 MRI를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네. 사실은 그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있는데 네. 병원에서 이 과잉 진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MRI를 그냥 막 찍게 되면 네.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CT나 엑스레이 정도 찍고 나서 정 아프다고 하면 그때 가서 MRI를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저 MRI 찍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아 그건 안 찍어도 돼요 하면 전문의가 안 찍어주니까 나 못 찍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기할 게 아니고 네. 아 아프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네. 또 여러 번 얘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MRI를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MRI 같은 경우에도 그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 사비를 들어서 MRI 찍어야 된다. 일단은 그 교통사고로 의사가 그 승인을 해서 MRI를 오더를 받고 찍는 것은 네. 교통사고 처리가 다 됩니다.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의사가 안 찍어준다. 그리고 또 병원도 어떤 그 치료하고 못 받을까봐 염려돼서 안 찍어주면 그때는 본인의 사비로 네. 찍겠다고 요청하셔가지고 본인 사비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때 그 사비는 실비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죠. 네. 본인의 실비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가입해서 제가 네. 1990년도에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한도가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통원 MRI, 치료가요? 예. 통원 치료가 그러면 이제 뭐 음. 보통 MRI 같은 경우에 막 30만 원 훌쩍 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팁은 얘기 못하죠. 아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 워낙 질문 많이 받고 맨날 하는 얘기라 이 네. 방송을 떠나서 네. 그냥 상담한다고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 예. 근데 입원 중에 치료받는 MRI는 어쨌든 입원 한도가 크니까 상관이 그렇죠.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송기 씨 말씀은 네. 통원 치료 받았을 때는 한도가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때 먼저 한도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도 체크를 했는데 실제 병원비는 50인데 그 실비가 30이다. 그럼 20만 원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프면 찍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그 50만 원도 나중에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볼 때 또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안 좋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흔적을 네. 꼭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냥 안 되니까 안 해준다니까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 흔적을 꼭 남겨두면 이 사람이 아팠구나라는 거를 다른 그런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법원까지 갈 거 없어요? 네, 해줄 수 저한테- 있다. 그래서 그러죠, 백 박사님께. 그 오케이, 전에 오케이. 빨리빨리 끝나야죠.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아파가지고 뭐 양방병원도 다니고 한방병원도 다니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사우나 가서 몸 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한 또 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아프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 이렇게 2주 진단 무시하지 말아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2주 진단 안 아프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신 분들은 네. 나는 보상 상관없고 일단 몸이 중요한데 보험회사는 빨리 합의보자고 자꾸 종용하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번 치료 받는 거 꼭 네. 기억하시고 그렇죠. 또 치료 잘 받으려면 특수검사기 때문에 MRI 촬영하는 거 아까 네. 실비를 이용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사우나인데요. 이 사우나 치료가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아니, 사우나에서 치료를 해줘요? 아, 사우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사우나 가셔가지고 아, 온탕에 네. 한 3분, 또 냉탕에 한 3분, 네. 그리고 사우나 또 뜨거운 데서 한 3분, 그리고 또 냉탕에 3분 이렇게 왔다 갔다 병행하면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3분씩 한 3회, 4회 정도 하고 나면 굉장히 근육 이완하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뜨거운 데 있다 갑자기 냉탕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살살 들어가면 되지. 아, 살살. 살살 나도 물도 좀 뿌리고 이렇게 적신 아, 나오네. 그거, 예. 미안해요. 제가 그 송미 씨가 목욕탕 가서 어떻게 사우나인지 모르니까. 저는 사우나를 잘 안 하니까 그러시구나. 그냥 집에서 샤워. 워낙 또 유명 인사니까 네. 사우나가 다 알아보죠. 뭐 화장할 수 있으면 못 알아봐요. 들어가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사지. 네, 마사지, 사우나를 사우나, 하면 예. 땀 좋다. 온탕, 냉탕, 네, 냉탕.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3분씩 네. 3회 이상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한번 저도 사우나를 가게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찌뿌둥할 때 가서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던데 마사지. 마사지는 뭐 어떤 마사지 해봐야더라고요.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들 그 강직 환자,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가 골절돼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네. 대학병원이나 정형외과나 재활학과에서
그 도수 치료를 해요. 아 맞아. 마사지도 하고 도수 치료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네. 그래서 도수 치료가 이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굉장히 편차가 맞아, 많습니다. 맞아. 이 도수 치료를 권해서 받더라도 그것도 실비 내지는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하는 데 있어 다툼이 많고 또 한계가 있고 또 최근 실비는 몇 회 한정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보상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파서 지금 보는 거니까 이 그 가까운 태국 마사지나 아니면 그 중국 마사지 있죠. 네. 그런 마사지를 좀 찾아가지고 네. 자기한테 맞는 마사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사지를 5회 10회 받았으면 그 돈 영수증도 모아놨다가 보험회사에다 또 청구를 합니다. 주든 안 주든 일단은 이게 아파서 내가 치료받는 치료의 목적이니까 물론 마사지가 의료기관 아니니까 보험회사 인지 안 한다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치료받았던 기록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비용을 그 마사지 비용을 안 주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치료 잘 받을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갑자기 열을 내시네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 마사지 비용도 좀 주고 보험회사가 아픈 사람 그 이주 환자들도 좀 보상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네. 워낙 잘 안 해주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을 좀 냈습니다. 아니 참 항상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사과놀대 랩박사 백주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저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승기 씨가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데 혼자 할 때는 네. 참 계속 해주세요. 넥타이도 이렇게 조금 풀으세요. 저 지적 많이 받습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지적 많이 받는데 색깔도 맞춰 입었네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예. 예. 짜고 한 건 아닌데.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예, 느낌이 맞아요, 통했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그래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해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열의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2주 진단밖에 되지 않았을 때 소외받는 우리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해서 진짜 꿀팁을 전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일단 사고가 나면 MRI라든지 이런 걸 찍을 수 있게 근처 정형외과 꼭 방문해라라는 거. 그리고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동시에 치료를 받아라. 그래야지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우나를 꼭 가라. 온탕, 냉탕 왔다 갔다 3분씩 3회 이상.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꼭 받아라. 왜냐? 요것도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있어요? 5개? MRI 안 찍어주면 본인 사비로 해서 실비로 청구해라. 이거 중요해 이거. 예. 실비로 청구하고 그것도 나중에 또 자료로 또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보험회사에 청구해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5가지 네. 딱 기억하고 계신다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네. 정말 자주 나잖아요.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나중에 나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성규 씨가 예쁘기도 네. 하지만 네. 워낙 에너지가 좋아서 네. 제가 이렇게 방송 뭐 준비도 안 하고 바로 촬영을 해도 그냥 바로바로 제가 따라갈 수 있고 또 제 그 자신 있게 또 저도 막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이지만 제가 선생님이거든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레슨 받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좀 더 발전하는 우리 백 박사님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도 진짜 좋은 꿀팁. 교통사고 2주 진단 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5가지 꿀팁. 5가지 꿀팁.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약간만 뭔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경찰서잖아요. 그 경찰서 가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손을 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몇 분 나왔어요?